95페이지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두 xy에 대해서 y가 x의 함수인 경우에는 이를 식으로 나타내고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정의지면 y가 따로 정의지는 그런 관계인데 대신에 딱 몇 개, 그죠? x 하나에 y가 한 개 대응돼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에 2,000원 하는 책 x권의 값 y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자, 한 권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000원이 되는 부분이죠. 자, 두 권이면요. 예, 그냥 우리가 4,000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2,000원 곱하기 얼마다 2가 되기 때문에 4,000원이 되겠죠. 자, 세 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6,000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 2,000원 곱하기 3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함수입니까?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x가 하나일 때 우리가 y가 꼭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되거든요.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함수씩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x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2000에다가 x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y는 얼마다? 2000x다 라고 적어주는 부분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소포의 무게 yg까지 무게에 관계없이 우편유급 항상 x1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x1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kg까지는 만약에 1,000원이다 라고 잡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kg까지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00g이 돼도 1,000원, 자 200g이 돼도 1,000원, 우리가 300g이 돼도 1,000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에 y가 꼭 몇 개? 한 개 대응돼야 되는데 이때 보니까 x가 y 여러 개에 대응되겠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2번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소포 무게에 우리 관계없이 항상 요금이 만약에 y1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00g일 때도 1,000원, 그 다음에 200g일 때도 1,000원, 그 다음에 300g일 때도 1,000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x 하나에 y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자,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1달러가 1,000원일 때 x달러의 값 y1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1달러면 얼마죠? 그죠? 1,000원, 2달러면요, 2,000원, 그 다음에 3달러면 얼마다? 3,000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정해지면 바로 우리가 원으로 바꾸는 것도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함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000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뭐가 되느냐면 y는 바로 1000x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규칙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우유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이윤을 내기 위한 우유 생산량의 범위를 만개 단위로 구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우유 생산량이 만개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비용, 세 번째가 가변비용인데 이 고정비용하고 가변비용을 합해서 우리가 바로 총비용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윤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했던 가격이 뭐보다는 그죠 비용보다는 많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10,000개 생산했다 봅시다. 그러면 한 개가 300원이기 때문에 총 우리가 생산한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3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00만 원, 근데 비용도 300만 원이래요. 그럼 이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예, 그래서 10,000개 생산해서는 이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2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00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비용이 400만 원 들었네요. 그럼 이때는 바로 200만 원의 이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만 개를 팔면 우리가 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4만 개를 팔면 1200만 원. 그리고 5만 개를 팔면은 우리가 15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6만 개를 팔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18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총 생산했을 때 그 가격, 그것이 뭐보다는 비용보다는 많아야 되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5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판매되는 가격은 1500만 원인데 우리가 비용은 18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럼 이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윤이 아니고 손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가격보다 비용이 적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2만 개, 3만 개, 4만 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2만 개 이상. 자, 뭐보단 작아야겠어요? 그죠? 4만 개 이하를 생산할 때가 바로 이윤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 Q가 FLK로 나타나는데 그 함수식이 10√L, √K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량 자체가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이 결정된 함수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생산 요소에 해당되는 두 개의 독립 변수 L하고 K입니다. L은 노동의 양, 그리고 K는 뭐다? 자본의 양인데요. 이 중에 하나의 변수를 고정해서 독립변수가 하나의 함수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K를 뭐로 고정을 시킨다? 10으로 고정시킬 때 생산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생산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K가 10으로 고정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생산함수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Q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FL, K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는 K를 뭐로 고정하라고요? 우리가 10으로 고정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자, 우리가 바로 K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10을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자, 결론은 바로 10√10√L 이것이 바로 생산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K를 얼마로 고정했다? 그죠? 10으로 고정했죠? 그러면 고정하면은 바로 1번에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함수를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하네요. 자, 근데 근로자는 자, 뭐 의향이다? 바로 노동 의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L이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K가 고정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L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Q1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서 공식이 뭐였죠? 그죠? 10√10√L이었죠. 그러면 이 L에다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바로 1을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루트 1은 얼마다? 우리가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0√10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함수는 L하고 K에 대한 함수지만 하나를 고정시켜서 바로 독립변수가 몇 개? 한 개가 되는 우리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 원인 한 업체에서 하루 에어컨 생산량 X에 대한 총 생산 비용 Y1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Y는 FX라고 할 때 F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한 대에 우리가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그죠? 100만 원이 우리가 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두 대 우리가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2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 이유는 100만 원 곱하기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대 생산하면요. 그죠? 우리가 100만 원에다 얼마를? 3을 곱한 300만 원이 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Y는 얼마다? 100만 X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하루 10대의 에어컨을 제작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X가 얼마다? 11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총 생산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X에다 10을 대입하는 소리죠. 네,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그죠?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1000만 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나중에 계산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함수가 경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생산량이 0일 때 총 비용이 20만 원이고요. 생산량이 10단위일 때 총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10단위를 생산할 때 가변 비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비용을 잠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더해진 거죠. 자, 뭐하고 뭐가 더해진 거죠? 예, 바로 고정 비용하고 바로 가변 비용이 더해진 것이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용이란 말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항상 그냥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이고요. 가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네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생산량이 0일 때 총 비용이 20만 원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바로 고정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2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 나왔는데요. 자, 결론은 그러면 우리에서 뭘 물었죠? 가변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변 비용만 물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론이 뭐가 되냐면 총 비용에서 뭘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고정 비용을 빼시면 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고정 비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산량이 0일 때 총 비용이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총 비용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 비용이 얼마가 된다? 그죠? 여기서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 비용, 즉 우리가 물품을 생산할 때 우리가 든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8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 비용은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그리고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 0일 때 드는 비용을 말을 합니다. 예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은 다음 표는 영의의 과자와 사탕 소비량에 대한 한계 효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1번, 2번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이죠. 자, 일단은 잠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죠? 바로 한계 효용은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바로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량 분의 효용의 변화량이 바로 뭐다? 한계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자하고 우리가 사탕 두 가지 에 대한 한계 효용이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소비량이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계 효용이요. 여기 표의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변화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6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0개에서 1개만큼 우리가 과자를 먹었더니 한계 효용이 16이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1개일 때 총 효용은 얼마가 된다? 바로 16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6만큼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0개일 때는 우리가 총 효용이 0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바로 1개일 때가 16개가 될 때 바로 한계 효용은 변화량이 우리가 바로 1분의 16이 돼서 16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개에서 2개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8만큼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6에서 8만큼 변했으니까 2개일 때, 과자 2개일 때 총 효용은 24개,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한계 효용의 정의를 역연산을 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총 효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2개에서 3개로 변했을 때 4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얼마다? 그죠? 24에서 4를 더해주시면 28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만큼 변했더니 우리가 바로 2만큼 변했답니다. 그럼 28에서 2를 더해주시면 30이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4에서 5, 5개만큼 먹었더니 그때는 한계 효용이 1이랍니다. 그럼 1만큼 변했으니까 우리가 5개일 때 과자의 총 효용은 얼마가 되냐면 3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0개에서 시작했겠죠. 자, 0개에서 1개로 변했더니 총 한계 효용이 5래요. 자, 그럼 요거는 5만큼 변했을 거기 때문에 1개일 때 총 효용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1개에서 2개 변했을 때 4네요. 그러면 5에서 4만큼 변했으니까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만큼 변했을 때 3만큼 변했답니다. 그러면 9에서 3을 더해주시면 12. 3에서 4만큼 변했을 때 2만큼 변했네요. 그럼 우리가 총 효용은 14.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에서 5개로 변했을 때 우리가 한계 효용이 1이기 때문에 1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14에서 1만큼 변하면 15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적힌 숫자는 바로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따른 총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이 뭐냐면 과자와 사탕 한 개의 가격이 각각 얼마다 100원이라고 할 때 500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자와 사탕을 몇 개씩 소비해야 되는지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개 100원인데 500원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니까 최대 몇 개까지, 그렇죠? 우리가 바로 5개까지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두 가지의 총 효용의 합.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뭐라고 배우셨냐면요. 소비자가 일정한 지출액으로 총 효용이 가장 크게 하는 소비를 뭐라고 한다?
합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자 5개일 때 우리가 총 효용이 얼마냐면 31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사탕 0개일 때는 0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3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자 4개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총 효용은 30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탕 1개는 우리가 총 효용이 얼마냐면 5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0하고 5를 더하시면 35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자 3개 보겠습니다. 그럼 3개일 때는 총 효용이 28인데 우리가 사탕 2개일 때는 총 효용이 9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8하고 9를 대주면 얼마가 된다? 37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이 표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총 효용이 가장 클 경우는 얼마입니까? 그죠? 바로 37일 때죠. 예, 그럴 때가 바로 과자 3개, 우리가 사탕이 몇 개다? 2개일 때가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배웠던 것이 이게 총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뭐도 있냐면, 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각 물품은 1원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할 때도 역시 여기 있는 가장 큰 총 효용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것을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면 100원으로 지금 가지는 한계 효용입니다. 그럼 여기는 1원어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로 나눠줬을 때 그죠? 우리가 100으로 나눠줬을 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2, 100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다 우리가 100분의 5, 그 다음에 100분의 4, 100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3, 그 다음에 100분의 2, 그 다음에 100분의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수가 보이시나요? 그죠?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그 100분의 4하고 100분의 4가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장경이 서로 같도록 소비할 때 가장 큰 효용을 얻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00분의 4일 때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2개에서 3개로 변할 때. 그래서 우리가 3개일 때 여기서 100분의 4일은 1개에서 2개로 변할 때니까 바로 사탕은 몇 개? 2개일 때가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의 용돈을 Q1 그리고 효용을 U라고 할 때 용돈의 액수에 대한 효용을 U는 루트 Q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용돈을 1000원을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앞면이 나오는 600원을 받고요. 뒷면이 나오면 1000원을 잃는 동전 게임, 던지기 게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게임을 한 후 우리가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와 뒷면이 나올 때 용돈의 액수와 그리고 효용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앞면 나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용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용돈 Q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는 원래 얼마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죠?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면이 나오면 얼마를 받는다고요? 600원을 받죠. 그래서 600원을 받기 때문에 이때 용돈은 얼마가 되냐면 16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효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효용은 앞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뭐다? U라고 나타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얼마다? 그죠? 루트 Q랍니다. 루트 Q니까 우리가 1600에 대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1600은 40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효용은 얼마가 되냐면 4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뒷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러면 뒷면이 나왔을 때 용돈 한번 볼까요? 자, 1000원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뒷면이 나온 100원을 잃는답니다. 그럼 100원을 잃는단 말은 100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용돈은 900원으로 줄어드네요. 자, 이때 그러면 효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루트 Q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루트 Q니까 루트 900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00은 30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3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액수와 용돈, 효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 2번 한번 살펴볼까요? 2번에 뭘 물어봤냐면 동전 던지기 게임이 이 학생이 주는 기대 효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기대 효용이 뭐라고 배우셨지요? 예, 바로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소득 기준의 효용을 뭐라고 한다? 기대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대값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뭘 곱해줘야 된다? 확률을 곱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EU라고 우리가 적는다고 배우셨어요. 그럼 살펴볼게요. 일단 앞면이 나올 때 그럼 우리가 효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0이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루트 1600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동전 던졌을 때 동전 한 개 던집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바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1600을 다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오는 데에 대한 효용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 바로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두 가지죠. 앞면과 뭐다? 뒷면이 됩니다. 그러면 뒷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효용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900이었고요. 우리가 30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서 그냥 정의로 보기 위해서 그냥 루트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뒷면이 나올 확률을 역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를 곱하시면 되죠? 그죠?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아까 루트 1600은 40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루트 900은 얼마가 되면 30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하고 우리가 15를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바로 3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효용을 구할 때는 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 앞면 뒷면에 대한 용도를 구하신 다음에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면 뒷면의 효용에다 뭘 곱하시면 된다? 확률을 곱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대 효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은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액이 8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재산이 100만 원만 남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8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역시 U는 루트 Q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니까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일단 200만 원이래요. 자, 그런데 화재가 날 경우에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묻기를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효용에 대한 거지만 우리가 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다? 바로 기대 효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효용은 바로 효용에다가 확률을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변수가 두 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다? 화재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뭐를 만들면 좋냐면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우리가 가입 안 된 경우와 보험이 가입된 경우, 그다음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 안 한 경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각각 기대 효용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기대 효용을 구해서 어떻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합계가 우리가 더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효용함수가 U는 루트 Q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산을 일단 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 가입 안 했는데 화재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Q는 얼마가 되냐면 화재 발생했으니까 그냥 1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900만 원이었는데 손실액이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이 우리가 바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Q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100만 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다? 확률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화재가 발생했대요. 보면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8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 안 했어요.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화재 발생 안 했으니까 그냥 900만원 그대로네요. 900만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900만원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그죠? 8분의 5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그렇죠? 아까 그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이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바로 8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0만은 우리가 1000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100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000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약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900만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건 3000의 제곱이거든요. 3000의 제곱이니까 밖에 3000이 나갑니다. 그럼 5 곱하기 3000 하면 얼마다? 15,000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왜 약분을 안 했느냐? 우리가 그냥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8분의 얼마가 된다? 18,000이 되는 부분인데 요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면 225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그러면 Q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화재가 발생하면 아까 900만 원에서 얼마? 800만 원 손실액이니까 세산이 얼마다? 일단 100만 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은 뭐를 내야 됩니까? 보험료 내야 되죠? 그럼 보험료가 나가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이네. 그런데 얼마를 보상으로 받는다고요? 500만 원 받지요? 그럼 5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얼마다? 그 세산은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Q는 얼마가 되냐면 400만 원. 그럼 여기는 바로 400만 원을 우리가 Q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그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그러면 Q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900만 원이 재산입니다. 왜냐면 화재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는 나갔어요? 그렇죠? 보험료는 나갔죠. 보험료 나갔으니까 얼마가 된다? 우리가 200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200만 원 빼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그쵸? 우리가 700만 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700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얼마가 된다. 그쵸? 우리가 안에는 7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5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곤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 400만은 바로 뭐다? 200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 곱하기 2000 하면 8분의 6000이 되는 부분인데요. 루트 700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번하고 4번을 더하겠습니다. 여기 얼마가 되냐면 2403.6이 나온대요. 자, 이런 식으로 뭘 구할 수 있다? 기대 효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기대 효용은 2250이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우리의 기대 효용은 2403.6입니다. 뭐가 더 크죠? 그죠? 보험을 가입했을 때가 우리가 기대 효용이 더 큽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유리한지 한번 결정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뭘 구하시면 되냐면 기대 효용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예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은 한 기업의 프린터 생산량 X에 따른 총 생산 비용이 fx가 15x 더하기 100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린터 한 대의 판매 가격이 평균 생산 비용의 120%로 설정된다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X대의 프린터를 생산할 때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건 뭐였죠? 그죠? 제일 처음에 주어진 fx는 총 생산 비용이었거든요. 생산의 X에 따라서. 그런데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럼 1번은 뭘 구하라는 걸까요? 바로 이거는 평균 생산 비용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총 생산 비용을 뭐로 나누시면 되냐면 거기에 있는 전체 생산 대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x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15x 더하기 100이 우리가 fx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다항식 계산 이렇게 분리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15 더하기 x분의 100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평균 생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00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 가격을 물었어요. 근데 판매 가격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였죠? 그죠? 한 대 판매 가격은 평균 생산 비용의 몇 퍼센트? 120%로 설정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를 구해야 된다? 생산 비용을 구해서 거기다 뭐다? 120%를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그럼 생산 비용부터 볼까요? 그럼 생산 비용은 뭐가 되냐면 결론은 여기 1번에서 구했던 요 x가 얼마다? 1000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F1000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15 더하기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1000분의 얼마다?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1000분의 100은 그죠? 10분의 1이어서 얼마다? 0.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5.1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바로 평균 생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 그러면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방금 구했던 15.1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120%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 자체가 우리가 얼마다? 그죠? 1.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5.1하고 1.2를 곱해 주시면요. 계산해 보십시오. 18.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두 단계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에 평균 생산 비용을 구한 다음에 판매 가격은 120%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번은 뭘 물었냐면 만약 X대를 생산했을 때 판매 가격을 얼마나 설정하면 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함수식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3번은 바로 판매 가격에 대한 함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앞에 말했던 평균 생산 비용, 여기 빠졌네요. 평균 생산 비용이 몇 퍼센트? 120%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을 완전히 만들어 버리면 아까 평균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우리가 봤던 것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15 더하기 x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이 바로 평균 생산 비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냐면 바로 120%인 1.2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배법칙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1.2를 한 번은 15하고 곱하시고 한 번은 뭐다? 예, x분의 100하고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15하고 1.2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가 18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0하고 1.2를 곱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20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 더하기 x분의 12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 단계로 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는 이 공식을 x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바로 100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0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CF는 비교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18 더하기 어떻게 된다? 그죠? 1000분의 120이 나옵니다. 그럼 1000분의 120이 0.12거든요.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18.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단계로 풀었던 것을 좀 번거로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다? 그죠? 바로 판매 가격에 대한 함수를 설정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산품의 가격 P와 팔리는 양 Q는 수요함수 P는 마이너스 4분의 1 Q 더하기 100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근데 Q가 0에서 400 사이로 주어져 있네요. 근데 한편 제품 Q개를 생산할 때 비용을 CQ라고 했는데 25분의 루트 Q 더하기 600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생산된 모든 제품들이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비용 C를 P의 함수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여기서 C는 뭐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죠? Q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뭐다? P의 함수로 고치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Q를 어떻게 한다? 없애야겠죠, 그죠? 요거는 합성함수의 개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P가 바로 Q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Q를 뭐에 대한 식으로, P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그러면 P가 마이너스 4분의 1 Q 더하기 10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그죠? 0에서부터 우리가 400 사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P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P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 자체가 감수함수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절편이 P 1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가 Q보다고 여기 P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Q 절편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얼마가 된다? 4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Q가 어디서 어디 사이라고요? 이게 Q축이거든요. 그럼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0에서부터 400 사이입니다. 그러면 P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최대 100, 최소 얼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P는 어디에서, 그죠? 우리가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00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Q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요 식에서 우리가 바로 Q에 대한 식으로 Q를 P에 대한 식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Q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P 더하기 10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Q를 우리가 4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4p 더하기 400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그냥 400 마이너스 4p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로 묶어낼까요? 그죠? 우리가 4로 묶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p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그럼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CQ에 대입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CQ, 그럼 CQ가 되면 우리가 P로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CP로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25분에 그러면 Q 대신에 뭘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4 곱하기 100-P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더하기 600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뭐로 나갑니까? 그죠? 바로 2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된다? 100-P다 라고 되는 부분이고 얘다 뭐를 600을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마무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마무리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서 Q에 대한 함수였기 때문에 Q의 범위가 나왔듯이 여기서는 P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뭐다? P의 범위를 적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구했습니다. P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0에서 100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C가 Q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P에 대한 함수로 고치시려고 하면 결론은 Q를 소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Q에 대해서 푸셔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두 개의 함수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자들은 통화의 가치가 변할 때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면서 외국의 통화를 삽니다. 이를테면 2016년 8월 1일에 1US달러는 1.36235 유로화를 구입할 수가 있고요. 또다시 1유로화는 109.846엔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fx가 x달러로 살 수 있는 유로화의 수를 나타내고요. gx는 x유로화로 살 수 있는 엔화의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함수 f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fx는 x달러로 살 수 있는 유로화 수를 말합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1US달러로 1.36235 유로화를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위에다가 x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달러, x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1.36235x가 바로 fx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엔 gx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뭐가 되냐면 바로 x유로화로 살 수 있는 엔화의 수예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1유로화로 얼마? 109.846엔화를 구입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바로 gx는 뭐가 되냐면 109.846 뭐다? x 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3번, 자, 1, 2의 결과를 사용해서 x달러로 살 수 있는 엔화의 수.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US달러로 뭘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죠? 유로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F 함수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로 뭐다? n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G인 거예요. 그러면 대응은 먼저 F가 되지만 우리가 이걸 합성함수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바로 US달러를 n으로 고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G.F가 된다라고 합성함수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물었어요. 그럼 g.fx를 물은 거고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gfx를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gfx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gx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하시면 된다? fx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1.36235x였죠. 그래서 바로 235x. 예, 그래서 235x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뭐가 있었다? 109.846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1.36235x를 우리가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가 너무 크다, 그죠? 계산기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살짝 계산된 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49.648, 그 다음에 6981x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합성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자, GF1000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1000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금액을 물었죠,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 있는 방금 계산한 요식의 X에다가 100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49. 우리가 648, 6981 곱하기 얼마다? 1000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곱하시면 여기 점이었는데요. 이게 114만 9천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콤마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소수점 찍히고요. 698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n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거치는 함수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합성함수의 개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